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폭락 틈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외국인이 이번 폭락에 어떤 기업을 쓸어 담았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과연 바닥에서 어떤 기업들을 사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과거에 이런 영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에 이 골드를 사야 된다라는 영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대체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고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한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골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11월 16일 설명드리고 금 가격이 약 15에서 45%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15에서 45%냐? 이거 이제 금 선물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국제 금 얘기입니다. 국제 금 가격으로 보자면 한 15% 정도. 이제 한국 금으로 얘기하자면은 4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골드 가격이 상승세가 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살 수가 없죠. 다시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금을 또 언제 사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금 상승을 놓쳤다면 이번에 금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알고, 우리가 굳이 현물이 아니더라도 금에 관련된 뭐 ETF 투자도 가능하니까 어디에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15에서 45%의 수익을 어디서 노릴까? 오늘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은 언제 다시 사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최근에 한국 금이 조금 더 크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한국에만 좀 자산이 과대하게 상승이 끼는 현상을 보고 김치 프리미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이라는 게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금을 미국에서 사면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그럼 이거 한국에서 사면은 한 13만 원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한국에서만 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은 여기서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거죠. 아니 여기는 10만 원인데 여긴 13만 원이야. 뭐 금을 우리가 가져오거나 또는 금을 찍어내거나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이 프리미엄이 지속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병목 현상이 생기면 이 나라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 투자 열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금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독 금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6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거래소가 공시한 국제 금값은 1g당 13만 5,71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금 가격이 약 13만 5천 원이었는데 한국에서만 금을 살라고 하니 19.3%, 그러니까 한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사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싫으면 사실 국제 금 가격으로 사면 되는 건데 한국에서 한국 현물을 살라 그러면 이 정도로 높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사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뭐 갖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더 많이 모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좀 크게 올랐고요. 그래서 15에서 45%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언제 사냐.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떨어지는 가격 우리가 언제 사 모으면
좋을까를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놓쳤다 한다면은 이번만큼은 조금 관심을 다시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왜? 오른 상태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가격인지 정확하게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금이 왜 오르고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금의 의미입니다. 그냥 금이 왜 중요하지? 그냥 금은 한정적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의 시작은 금본위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금본위 제도를 채택을 해왔습니다. 원래 각국의 화폐 가치를 금에 연동시키고 일정량의 금으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화폐라는 거는 원래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을 바꿔주는 증서였어요. 이 화폐,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 한 돈으로 바꿔줍니다. 라는 증서가 지금의 화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래 화폐는 금이었다는 거죠.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보유한 금을 기준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금을 바꿔주는 증서인데 금도 없는데 그 이상의 증서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금을 기준으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요. 금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금을 바꿀 수 있는 증서를 들고 다녔고 그 증서를 우리는 현금, 돈, 이 화폐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달러를 한 돈으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달러의 가치는 금 한 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의 달러의 가치는 뭡니까? 미국의 신용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달러의 가치는 뭐다? 거기에 써있는 금액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금의 무게였습니다. 금 1g을 바꿔주는 증서입니다. 금 한 돈을 바꿔준 증서입니다. 그게 그 달러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금과 은은 거래 및 화폐로 사용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금본위 제도의 기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금이 원래 우리의 화폐였구나.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국이 1821년 세계 최초로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금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19세기 후 산업혁명과 무역 확대로 여러 나라가 금본위제를 채택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뭘 팔고 돈을 받을 때, 야, 이 돈 뭐야? 했을 때, 야, 이거는 금 증서야 라고 하면은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역이 확대되면서 금본위제를 서로 채택을 한 거죠. 신용을 얻기 위해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나라가 군비 지출을 위해 금본위제를 중단하거나 완화를 합니다. 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금은 한정적인데 돈을 더 못 찍어내니 포기해야 되겠는걸? 야, 금 이 정도 있으니까 야, 요 정도는 우리 이해해주자 하면서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현금을 더 발행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를 대체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미국 달러를 금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통화는 달러에다가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달러의 가치가 결국 금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금 달러 교환을 중단하면서 금본위 제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간접고리마저 다 끊어버려요. 이제는 뭐다? 우리의 달러는 금을 발행한 만큼 달러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뭐다? 달러는 미국의 신용이다. 미국 그 자체가 달러의 신용이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금이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금이 빠졌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신용을 좀 하는 거예요. 아예 금이 없는데 나를 믿어라. 그거 아무도 안 믿죠. 정확히 말하면 이 금본위 제도는 끝났지만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는 금을 들고 있어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본위 제도는 끝이 났고요. 그래서 금본위 제도를 포기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금본위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군비 지출을 위해 금본위제를 포기했고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금과 달러가 연동되었으나 미국이 달러를 과잉 발행하면서 금 보유량이 달러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미국을 믿어라.
그래서 현재 근본이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고 화폐는 뭐다? 나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의 신용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금은 더 이상 통화의 기반이 아니지만 여전히 투자자산, 안전자산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나를 믿어라 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나를 믿어라 해서 좋아질 때는 상관없는데 나라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나를 믿으라고 해서 그 화폐를 쓰는데 그 나라가 조금 위험해지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은 이젠 뭘 믿으러 가요? 불안한데 하면서 금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속 그 한 군데에는 근본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이라는 거는 지금 근본이제는 끝났지만 안전자산, 투자자산으로 우리 삶과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금은 대체 언제 오를까? 방금 얘기했죠. 달러라든가 화폐는 그 나라의 신용으로 갑니다. 근데 뭐야? 그 나라의 신용이 흔들리면 우리는 무서우니까 이 화폐에 대한 보장을 못 받을까봐 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채굴한 금의 총량은 19만 5천 톤입니다. 채굴 가능한 금의 매장량은 5만 7천 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장된 것보다 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채굴된 금은 전체의 약 77%입니다. 남은 금이 약 23%인데 더 캤겠죠. 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남은 매장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지금 못 캔 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깊숙한 데 있거나 채기 힘든 또는 그 채굴하기 힘든 금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채굴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 희소성, 정확히 말하면은 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나 적어도 유지는 된다라고 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16년경부터 글로벌 금 생산량은 정체 또는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싸게 채굴할 수 있는 금이 거의 다 고갈났기 때문에 많은 주요 금강이 점차 고갈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캘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사실 거의 다 캐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금이 제한적일 때 언제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지냐? 그 핵심입니다. 금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금을 선호합니다. 왜? 그 돈을 보장 못 받을까봐 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금은 시간이 지나도 상대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왜?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량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선호합니다. 왜? 이 금은 거품이 안 무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아까 전에 한 지역에서 일부 김치 프리미엄 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가격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엄청 높지도 낮지도 않게 일정한 양을 가격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은 주로 달러화로 거래가 되므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일 때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축통화, 가장 안전한 통화가 뭐냐라고 했을 땐 달러인데 얘도 좀 흔들려? 그러면 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봤을 때 금, 달러, 달러에 기반된 뭐 화폐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폐에서 위험하면 달러로, 달러도 위험하면 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체제 방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금리가 낮거나 금리가 낮으면 뭐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달러가 많아지는 거죠. 흔싸 기비입니다. 흔하면 싸고 귀하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건 달러가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일본 이전 얘기를 하는 거고 금의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으로 수요가 넘어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달러 가치가 언제 떨어질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위기예요? 바로 감세안이 이번에 확정 났죠. 물론 통과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이 정해진 겁니다. 하원은 최근 10년 동안 세금을 약 4조 5천억 달러를 삭감하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를 줄이는 내용의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상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증감을 위한 세부 항목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결의안은 국경 강화,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하며 연방정부 부채 한도도 4조 달러를 늘리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도 늘리고 그 다음에 국방 예산도 늘리는데 세금은 줄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틀만 일단은 제시하는 거고요. 아직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상하원 협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방향성은 나온 겁니다. 감세안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 줄이겠지만 이 국방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부채 한도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 달러 가치를 내리나요? 당연한 얘기죠. 왜 달러 가치 내리겠습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가 흔하지 않겠죠. 근데 세금을 덜 걷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을 더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좀 더 흔해지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부채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달러 하락 요인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 장기 약세를 나타냈고요. 1970년대, 80년대, 2000년대 그 당시에 이제 달러 약세가 이뤄졌는데 왜 그랬냐? 다 이유가 똑같았죠. 닉슨 행정부인데 이때는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닉슨 쇼크 이 근본이 제대로 포기하면서 나온 영향도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단행했고 달러의 가치가 약 30% 하락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970년, 80년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감세를 단행했고 여기선 또 군비 경쟁까지 하면서 아까 얘기한 국방부 예산을 쏟아부었겠죠. 돈을 쏟아붓는데 세금을 덜 걷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달러가 52%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의 두 차례 집권기에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감세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또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세금을 감세하고 군비 지출을 늘리는 시기. 그러니까 지출은 늘어나는데 실제 이 감세는 내려가는 이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국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세만 진행한다 하더라도 달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마 저는 지금 시기에 천천히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국채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가 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 매수 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 평균 8%에서 많으면 1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근데 양적 긴축 시기에 유독 강한 하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양적 긴축 시기는 지나갔죠. 양적 긴축 시기 달러화가 강해지는 시기로 금의 하락세는 20%보다 강하지만 이미 2022년에 긴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가 그만큼 강해지고 금이 그만큼 빠지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시기고요. 세금의 감세안, 부채한도 인상은 달러의 약세를 만들고 과거 공화당 집권 시기처럼 달러 약세에 금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급등주처럼 막 크게 등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추세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매수해야 되냐? 금은 생산량이 줄고 희소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에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금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기준이에요. 현물 기준이 아닙니다. 금 선물 기준 2,800달러에서 2,750달러 이하부터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800달러 이하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제 금 선물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금에 대한 아까 얘기한 김치 프리미엄이 껴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국제 금 선물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오면은 사야 되는데 그럼 뭘 삽니까?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 골라 사시면 돼요. 일단은 이 금 가격이 현재 이렇게 올라온 거고 제가 2024년에 얘기했던 가격이 여기였던 거죠.
이쯤이었던 거고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때 비해서 사실 올라온다 해도 한 15%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어디? 여기 2800 밑으로 떨어지면 28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28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은 살 수 있는 건데 어떤 거를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금 ETF고요. 현물이 아닙니다. 주식이고요. 132030입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코덱스 골드 선물 H 이거는 환해지입니다. 환해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달러를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0.8%고요. 그러니까 펀드라서 이것도 주식처럼 거래를 하지만 1년에 수수료가 나갑니다. S&P GSCI 인덱스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환해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매매 차익이 나오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319640 이거는 타이거 골드 선물 환해지 수수료 0.4%고요. S&P GSCI 인덱스 또 환해지 추종을 합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의 흐름은 거의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이제 ETF를 만들었냐에 따라 이름이 타이거냐 뭐 코덱스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1060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금 현물을 추종하는 ETF예요. 에이스 KRX 금현물 수수료 0.8%고요. 실제 금값 한국의 실제 금값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한 15%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얘가 한 40% 올랐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는 프리미엄이 껴서 오르는 것도 높게 오르겠지만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집니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금 현물이 얘가 시총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코덱스, 타이거 순으로 ETF를 통해 금 간접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자산 자체가 안정적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2,800달러 금 선물 아래에서 금 ETF 매매도 가능하다. 안정적인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또는 투자를 하고 있는 금입니다. 그래서 2,800달러 금 선물 밑으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고요. 저 중에 골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AI 반도체,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는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꼭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8일, 27일, 26일, 25일, 24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정리해 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전부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